자, 기타 가축 지금 보상하는 거 자, 연결하겠습니다. 봐보시면 자, 풍수, 설, 지진, 화재. 그래서 뭐였냐면 폐사 보상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 방제 또는 자, 피난 손해 됐고요. 그다음에 풍수, 설, 지진으로 해서 얼마? 사고 발생부터 120시간 자, 이내에 폐사되는 것은 자, 보상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자, 공통이죠. 이 내용은 공통이에요. 누구누구 공통이냐면 대지, 그다음에 가금류, 그다음 여기 지금 현재 기타 가축이죠. 자, 이 애들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공통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꿀벌. 자, 꿀벌 보상하는 거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볼통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꿀벌은 있잖아요. 꿀벌.
자, 이어서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했던 그 있잖아요. 어디하고 이 내용은 다 똑같냐면 여러분들 누구하고요? 지금 대지, 그 다음에 가금류, 그 다음에 증격, 기타 가축 있죠. 자, 이 내용 다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계약에서 그 보상하는 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수, 설, 지진, 화재로 인해서 폐사되었을 때, 그리고 폐사 120시간까지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꿀벌은 좀 봐도 가야겠습니다. 즉 벌통. 우리가 꿀벌은 우리가 원래 손해평가 단위 있죠. 이 손해평가 단위 있죠. 이 손해평가 단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즉 농작물은 뭐죠? 농작물은 손해평가를 농지별로 하죠. 농지별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은 손해평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별, 가축별로 손해평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로치고 뭐예요? 우리가 꿀벌은 여러분들 꿀벌 그 통 안에 수천 마리, 막 수만 마리가 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애들을 전부 다 손해평가를 한 마리 마리수로 손해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손해평가를 벌통 단위로 손해평가 한다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통이 몇 개 폐사했냐, 즉 벌통 폐사로 해서 제가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꿀벌을 보상을 하려면 자, 이 벌통 손해가 발생할 때 해주는데 자 기준이 있습니다. 즉 서양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양종이 있어요. 저기요, 즉 한봉, 양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양봉은 뭐라고 하냐면 소비가 3매 이상 있는 벌통에 한해서 우리가 보상. 여러분 그 소비 혹시 이미지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그 소비 봐보시면 벌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걔를 갖다 우리 소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가서 사고 현장에 갔는데 그 벌통에가 안에가 최소한 소비가 3매 이상 있었을 때 걔를 갖다가 우리가 벌통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봉은 자 봉군이라고 했어요. 봉군. 이 봉군이라는 것은 벌 무리를 표현합니다. 자, 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벌집 같은 거, 이런 봉군. 자, 그거 있었을 때, 자, 이 기준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준다고요? 이 벌통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축사 보겠습니다. 축사는 보상하는 손해. 자, 풍수, 설, 지진 그리고 뭐예요? 즉 얘는 이제 직접 손해죠. 직접 손해. 그리고 이제 화재. 이제 화재도 해주잖아요. 화재. 그죠?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가 여기 다시 정의를 해보자면 어떤 거냐면 봐보세요. 풍재, 수재, 그다음 풍수, 설, 그다음에 지진. 자, 지진 아래에 있어요. 그다음 화재. 자, 이거 풍수, 설,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거 여기 즉 직접 손해. 자, 여기 직접 손해. 그죠? 직접 손해 보상하죠. 그다음 여기 자 피난 손해 있습니다. 피난 손해. 자, 피난 손해. 그죠? 피난 손해. 그 다음에 플러스 해보세요. 여기 자 소방손해 있어요. 자, 소방손해. 그렇죠. 소방손해. 그리고 자 누가 있냐면 여기 자 비용손해. 자, 여기 비용손해. 여기 짝 있죠. 그래서 자 여기 봐보시면 자 피난손해, 그 다음에 직접손해. 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비용손해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거냐면 잔존물 제거 비용과 그 다음에 누구요? 손해 방지 비용. 자,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고의 원인은 풍수, 설, 지진, 화재더라. 자,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봐보시면, 자, 화재에 따른 손해.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더 해준다. 자, 이 소방. 우리 화재에 지금 진압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손해 보상해준다는 그런 의미. 풍재, 수재. 그 다음 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왔죠. 자, 피난, 손해. 즉, 풍수, 설, 지진, 화재에서 우리가 피난.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 화재에 축사에서 지금 이제 불이 났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가축을 갖다가 우리는 다 이동한다고 그랬죠. 어디? 안전한 피난지로. 근데 그렇게 움직일 때 발생한 피난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피난지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축사가에 가축이 없으니까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안전한 피난지가 되겠죠. 근데 그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5일 기간에 발생한 그 생긴 손해도 우리는 뭘로 인정해 주게 되냐면 이 피난 손해로 우리가 봐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피난지에서 며칠간 5일 동안. 자, 그 다음에 지진 피해. 자, 지진. 풍수, 설, 지진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지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래의 최저 기준을 뭐 한다고 하면 초과한다. 초과. 즉 여기 이거에 초과한다 이 말이에요. 즉 여기까지는 보상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구조 있잖아요. 구조 봐보시면 자 이렇게 기둥이 있죠. 기둥. 자, 수직부. 자, 우리 주요 구조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건축무에서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라는 건 기둥이 있죠. 그다음 우리가 행구조 있죠. 행구조, 행. 얘를 갖다 우리는 보라고 하죠. 보. 그다음 지붕틀 있죠. 지붕틀. 그다음 벽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주요 구조부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애들이 이렇게 흔들렸다는 것은 건축물에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최소한 기둥을 몇 개 수선했니? 그다음에 균열이 갔어도 몇 메타 이상 균열이 갔니? 그다음 벽을 수선했어도 어때요? 지붕 여기 있잖아요. 지붕을 수선했어도 몇 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했니? 자, 그걸 갖다 우리가 지진 피해로 인정해 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봐보시면 자, 기둥이나 보는 몇 개예요? 한 개. 자, 지붕틀도 한 개. 그다음에 2m. 그다음에 2제곱미터. 다시 말해서 다 이하죠. 이하. 여기까지는 지진 피해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제 얼마부터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얘들은 전부 숫자 2. 두 개. 그다음에 여기는 3m. 자, 2m. 자, 저기 초과죠. 2m 초과부터 해준다는 소리잖아요. 2m 초과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죠. 2제곱미터. 자, 초과부터 해준다는 소리겠잖아요. 이하까지는 안 해주니까. 그래서 숫자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개, 2m, 2제곱미터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진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데 최소한의 얼마? 자, 이 기준치를 우리가 초과를 해야만이. 즉, 이 기준치를 초과를 해야만이 뭐 하겠다? 보상을 해주겠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잔존물 제거 비용이에요. 잔존물 제거 비용. 우리 잔존물 제거 비용 해준다고 했잖아요. 주계약에 있었죠. 그럼 봐보세요. 잔존물 제거를 인정해 주는 것들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차에 싣는 비용. 자, 이 세 가지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존물 제거 비용이에요. 자, 여러분 연상하세요. 자, 축사가 지금 화재에 불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걔를 해체시켜야 되죠. 또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되죠. 그리고 그 쓰레기를 뭐 해야 돼요? 차에 실어야 돼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근데 얘를 어떻게 또 우리는 걔 차에 실은 다음에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우리는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잔존물 처리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수질 및 대기 토양 제거 비용은 어때요? 제거 비용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얘는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얘들. 자, 여기 첫 번째 자, 비용 손해인 잔존물 제거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은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차에 싣는 비용. 자, 이 세 가지만 잔존물 제거 비용을 인정합니다. 근데 또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상한선은 뭐냐면 손해액의 10%가 한도예요. 10% 한도.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보상한다고 했어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일부 보험이다. 그랬을 경우는 얘도 뭘로 해줘라. 즉 비례 보상하고 보상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보험이나 초과 보험은 그냥 그대로 주라 이 말이고요. 비례 보상하지 말고 지급보험 계산 방식에 따라서 보상해주라 그 말. 그리고 자, 인정해주지 않는 것들 꼭 기억합니다. 오염물질 제거 비용,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우리가 뭘로 인정하지 않는다?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손해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자,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비용이? 즉 해체 비용이 30만 원. 그 다음에 청소 비용이 자, 20만 원. 그 다음에 차에 싣는 상차 비용이 자, 40만 원 이렇게 발생했어요. 40만 원. 자,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자, 폐기물 처리 비용이 100만 원 발생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 그럼 이때 우리는 잔존물 제거 비용을 얼마만 인정해준다고요? 바로 얘들만. 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총 90만 원이죠. 90만 원. 근데 손해액의 10%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내 90만 원이니까 90만 원을 다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자, 이 해체 비용이 80만 원 들어갔다고요. 80만 원. 그러면 총 얼마냐면 140만 원이죠. 근데 이 140만 원을 다 인정해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뭐니 손해액 10%니까 얼마까지만? 100만 원까지만 뭘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한 내용, 우리 이 과목에 사실은 이 내용이 이 과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 과목에서는 이 내용이 지금 이제 누락돼 있어요. 이 과목에 이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이제 축사 사고 시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을 이 과목에서 출제를 했을 때는 여러분은 어디에서 바로 이 1과목 내용을 가지고 이 과목에 가서 풀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 잔존물 제거 비용도 뭐라고요?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고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은 궁극적으로 뭐다? 자기부담금 뭐 한다? 자기부담금 차감한다는 것. 그죠? 그리고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하기 때문에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례보상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죠. 자, 봐보시면 즉 손해액이 얼마냐면 자 1,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자 5천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 가액이 얼마냐면 얘도 5천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쨌든 얘는 지금 이제 전부보험이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가액에 얼마예요? 가액에 80% 이상만 가입하면 우리가 축사는 무조건 전부보험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랬을 때, 자, 뭐냐면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자, 얼마가 발생했냐면 80만 원 발생했어요. 그리고 축사에 자기 부담률이 몇 프로짜리 가입했냐면 10%짜리 가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얼마 주겠니? 지금 그 말이겠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축사 손해액과 오해하고 우리가 합쳐서 50만 원 비교하라겠죠. 그 사고 원인이 풍수설 지진인 경우에는. 그럼 만약에 사고가 자 풍재로 사고 났다고 그래봐요. 그럼 그랬을 때는 1,000하고 얼마예요? 1,080만 원. 그죠? 자, 여기에서 곱하기 뭐예요? 10%. 0.1. 그럼 얼마입니까? 108만 원이죠. 즉 이 108만 원하고 50만 원 비교해서 우리는 뭐 108만 원을 우리가 자기부담 공제하라는 그런 소리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보험 가입 금액이 자 3천밖에 가입 안 해놨어. 3천. 그러면 이제 우리 58에 40. 어쨌든 간에 80%보다 더 적게 가입했잖아. 그럼 일부 보험이죠. 그럼 이때는 얘를 비리보상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비리보상하라고요. 그럼 얘 비리보상하니까 이때는 일부 보험이잖아요. 일부 보험이니까 비리보상하는 거. 그럼 이때는 1,080만 원을 비리보상. 자, 가액의 80%잖아요. 우리가 축사는. 그럼 58에 40. 4천만 원 분에 3천만 원. 그죠? 자, 이 금액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부담금을 빼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결론은 뭐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급보험 계산 방식에 따른다는 것은 일부 보험인 경우는 똑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비리보상 하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자, 이런 내용 여러분이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손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비용손해는 어떤 거에 되냐면 가축 목적물에 관한 거예요. 가축에 대해서. 축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가축이에요. 가축 목적물 우리는 뭐예요? 보험금 줬죠. 자, 가축이 폐사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뭘 줘라? 비용손해에 대해서 줘라 그 뜻이에요. 비용손해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가축에서는 비용손해 총 5가지 인정 다 해줍니다. 자,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그 다음에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기타 협력 비용 다 해준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다 인정해준다는 그 뜻. 자, 그러면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자 키워드는 뭐냐면 폐사예요. 폐사했을 때만 나가는 게 잔존물 처리 비용이에요. 우리 사체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건 반대로 뭐예요? 자, 긴급 도축을 했다. 소를요, 긴급 도축. 자, 긴급 도축할 때는 잔존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폐사했을 때만 나가는 게 바로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이에요. 그럼 잔존물 처리 비용, 자, 잔존물 견인 비용, 차에 싣는 비용. 자, 이것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여기 적법한 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도 우리는 뭘로 한다? 잔존물 처리 비용. 3가지. 자, 견인 비용, 차에 싣는 비용, 그 다음에 렌더링 비용. 이 3가지만 우리는 뭘로 인정하냐면 잔존물 처리 비용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오염 제거 비용, 그 다음에 A. 차에 실은 다음 폐기 처리 비용은 잔존물 처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 얘들. 얘도 물론 우리가 이 과목이 나옵니다. 이 과목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얘도 상한선이 손해액의 10%예요. 그리고 자기부담금 얘도 뭐예요? 차감합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이 과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손해방지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손해방지 비용. 근데 여기 자, 목적 관리 비용. 이 돈은 우리가 손해방지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관리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면서 의무사항이죠. 자, 우리 물도 줘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육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육. 예를 들면 뭐 정기 검진을 한다든가 예방 접종을 한다든가 뭐 기생충 구제약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영농 통상적인 관리 의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대위권 보전 비용이에요. 자, 얘는 뭡니까? 여기 자, 대위권, 즉 제3자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재보험사업자는 그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그죠? 취득하게 되는데 자, 이 비용을 갖다 우리는 대위권 보전 비용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유익한 비용. 자, 이 대위권 보전 비용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자, 가축, 여기 이제 가축인데 우리 가축으로 예를 들자면 자, 이런 거예요.
축사로 예를 들어볼 거예요. 축사에서는 물론 이거 인정해주지 않지만, 자, 우리 축사로 예시를 들어본다면, 자, 이거잖아요. 제가 축사를 뭐 했다. 자, 뭘로? 자, 내가 A, 제가 A고 제가 소유주입니다. 소유주. 제가 소유자야. 근데 제가 뭐예요? 자, B한테 제가 뭐 하냐? 화재보험 가입해 놓았어요. 근데 이 길 가는 C가, 자, 이 사람 있잖아요. 제3자. 제3자 있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 사람 뭘로? 과실로. 과실이죠. 그럼 A는 어쨌든 간에 B한테 뭐 한 거? 화재보험 처리했죠. 그러면 다시 또 A는 누구한테? C한테 어떤 게 있냐면 이 C가 내한테 손실을 끼쳤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A는 여기에서도 1억을 받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한테 1억 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B한테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A가 가지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B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B가 누구한테? C한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죠. 그래서 청구권 대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구권 대위를 형성할 때 얼마 이내에서 이 A한테 지급한 1억 범위 내에서 당연히 뭐예요? 대위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 내용이에요. 여기 봐보시면 재보험 사업자는 그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뭐 해라? 대위권을 가져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잔존물 보전 비용이에요. 이 잔존물 보전이 멸실이야. 이미 멸실된 보험 목적물을 뭐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 방금처럼 축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축사가 뭐예요? 화재 사고 난 거야. 그럼 축사가 화재 사고 났을 때 우리는 뭐예요? 고철이 발생됐죠. 고철. 그잖아요. 고철이 발생했죠.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 같은 경우죠. 자, 1억 다 지급한 거야. 전소이 난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남은 이 고철은 누구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 거죠. 이 돈 다 줘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재보험 사업자는 이 고철을 좀 너가 좀 지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여기다가 헨스를 쳤어. 그럼 이 헨스를 설치한 비용이 있겠죠. 그럼 이 비용을 갖다 우리는 잔존물 보전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멸실된. 그래서 자, 보전하기 지출한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이 돈은 재보험 사업자가 잔존물의 취득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거 고철 귀찮아. 그냥 너 가져.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때는 이 잔존물 보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 기타 협력 비용은 재보험 사업자 요구에 지출한 유익한 비용을 갖다 우리는 기타 협력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을 축사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좀 가축으로 설명이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축사로 예시를 들었는데 이 비용 손해는 비단 우리가 가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손해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인 거기 비용 손해에서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가축한테 해당되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다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 축사에는 이 뭐예요? 잔존물. 우리 축사에서는 대신에 얘는 사채잖아요, 사채. 그래서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다만 우리가 가축에서는 처리 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축사에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어쨌든 가축에는 이렇게 비용 손해를 5개 인정 다 하고요. 다만 우리 축사에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하고 손해 방지 비용만 지금 현재 기본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부터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자, 이 전 부분 공통이라는 것은 소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까지, 즉 기타 가축까지 모두 다 적용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봐보시면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로치기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면부책을 판단하는 걸로 용도를 쓰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도살 및 이탁 도살도 보상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이나 폐사는 보상 안 해줍니다. 이건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정부에서 살처분 또는 도태 공고는 보상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이 요실 또는 매몰되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 지금 소가 없어졌어. 이실돼가지고. 보상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다만 풍수의 사고로 인해서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 비로 인해서 어때요? 갑자기 축사가 완전히 침수돼가지고 온 동네가 다 침수돼 버렸어. 동네가. 그럼 그때 소가 어때? 저 멀리까지 다 떠날려갔어. 그럼 우리 목적물 없어져 버렸죠. 그렇지만 이번에 풍수로 인해서 분명히 소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동네가 전부 침수되어서 어때요? 그 가축들이 다 어디로 지금 물에 떠날려갔어. 자, 그럴 때는 재보험 사업자가 그래, 그런 경우는 충분히 소가 어때 같이 물에 휩쓸려가서 없어졌어 이렇게 인정해주게 되면 어때요? 비록 목적물은 없지만 보상해주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있었어요. 우리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적 한번 있었었죠.
그때 진짜 그 마을이 다 이렇게 침수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축들이 막 이렇게 했대요. 저쪽에 막 남원, 지상, 곡성 쪽 그쪽으로 가축들이 다 이렇게 물에 이렇게 쓸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쟁 이런 거 보상 안 하고요. 자, 지진입니다. 지진인데 본 계약일 현재 진행 중인 지진은 보상 안 한다는 거. 핵, 방사선. 그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에 지금 현재 기상특보 발령직에 기상특보 관련 재로 인한 피해는 보상 안 하더라. 자, 이제 개별로 보겠습니다. 소입니다. 소료. 자, 여기 봐보시면 안전대책. 이건 뭐예요? 피난, 검진, 소독. 이건 계약자의 의무사항이죠. 이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안 한 것은 보상 안 해주겠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이 스스로 어때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보험자가 이렇게 스스로 도태시켜버린 것은 보상 안 해주겠어. 그 말이고요. 다만 얘들은 뭐예요? 우리 젖소는 우리가 경제적 가치가 없을 때는 자, 이 사유로 인해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에는 긴급도축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긴급도축을 했을 때는 뭐 하겠다? 보상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소는 기표, 귀에다 부착하는 거죠. 근데 얘들을 훼손돼가지고 얘가 대체 누구 손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적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 못하겠다. 기표가 다 없어졌어. 그래, 얘가 목적물이 누구 건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애가 치료. 자, 애가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단미. 자, 꼬리를 자른다든가, 그 다음에 불, 제각. 자,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애가적 치료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 안 하겠다. 자, 독극물, 그 다음에 연구. 자, 기타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날에 다음 달 응당일이잖아요. 응당일 이내에 발생한 긴급 도축과 화재 풍수에 의한 직접 손해. 자, 이해의 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한 폐사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2023년 자, 1월 3일 날 제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제가 만약에 보험을 올납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다고요. 그럼 이때 제가 제1회 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제1회. 그리고 나서 제2회 보험료 납부일이 언제냐면 2월 3일이겠죠. 2월 3일. 그러죠. 이 2월 3일 갖다가 우리는 뭐래요? 다음 달 응당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날. 그래서 다음 달 응당일. 그죠? 다음 달 응당일. 보험료 납부할 날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2월 3일 결론은 뭐예요? 응당일 이내에. 그죠? 응당일 이내에잖아요. 그래서 2월 3일 이내에 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뭐 했다? 폐사한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보상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결론 이거잖아요, 우리. 자, 소는 뭐예요? 질병 보상하죠. 근데 이거 자, 우리 면책 조항이 있었죠. 신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 무슨 사고는 질병으로 인한 폐사는 뭐 하겠다? 보상하지 않겠다. 바로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1개월 이내에 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한 폐사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방금 여기 긴급도축이라든가 자,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1개월 이내에 사고 났어도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50%밖에 안 되죠. 우리가 보험까지 산정할 때. 그래서 얘는 질병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도난손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는 도난손해를 보상을 합니다. 그죠?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보상 안 해줍니다. 자, 봐보시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자, 가족끼리 어제요 가담을 했습니다. 전쟁 안 됩니다. 폭발했을 때 도난 안 합니다. 화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점도둑 보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재고, 소. 그 다음 망실, 분실. 자, 이건 내가 분실해버린 거죠. 소를 소를 끌고 밖에 잠깐 애출했다 그럴까? 그죠? 소를 데리고 밖에 산책 나갔다 오면 좀 그렇고. 우리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 모아놓고 우리가 가축 먹이를 다 주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뭐예요? 소를 밖에다가 소 먹이 있잖아요. 이렇게 풀 뜯어 먹으라고 소를 데리고 가서 밖에다가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럼 소가 막 이제 소를 한참 스스로 이렇게 풀을 먹고 나면 이렇게 집에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다 잠깐 소 먹으라고 놔뒀는데 지가 없어져 버렸어, 소가. 그럼 그건 분실이죠. 분실. 그럼 망실은 뭐예요? 제가 그 소가 없어졌는데 잊어버린 거야. 소가 없어진지 어쩐지 몰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망실. 사기 또는 횡령.
그 다음에 도난 손해가 생겼는데 30일 이내에 발견 못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숫자. 도난 생겼는데 30일 내에 발견하지 못한 도난은 보상 안 한다. 그 다음 보관 장소를 72시간 비웠습니다. 자, 72시간이라는 것은 며칠이에요? 72시간이라는 것은 즉 48시간에 24시간. 며칠이냐면 3일이죠. 3일. 3일간 축사를 비웠어요. 근데 그때 발생한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8회 때 얘를 갖다 응용을 한 겁니다. 응용을. 그래서 계약자는 5일 동안 여행을 갔다. 근데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축사에 소가 없어졌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5일 비워버렸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보험에서 보상 안 해주죠. 즉 면책이라는 거야. 그래서 72시간 동안 비워뒀을 때 도난은 보상하지 않겠다.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면부책을 판단하게끔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입니다. 대지. 자, 댐이나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다만 붕괴가 보상하는 손해 정한 자, 예로 해서 자, 여기에 자, 댐이 있어요. 근데 얘가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라 지 스스로 뭐 노화됐다든가 아니면 옆에 포크레인 작업하다가 그 댐이 무너져가지고 그 물이 우리 축사에 들어가지고 손해가 입었다. 그럼 보상 안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사고 원인이, 그 댐이 무너지는 원인이 풍수, 설, 지진, 화재로 인해서 그 댐이 무너졌다. 근데 갑자기 그 댐이 무너지면서 그 물이 우리 뭐예요? 축사를 다 침수시켰다. 그때 우리 가축이 피해 입었다. 돼지가 피해 입었다. 보상해줄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 비, 눈, 우박, 모래먼지가 좀 생긴 손해.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원래 우리는 이거죠. 풍수, 설, 지진은 보상해준다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람, 비, 눈, 우박, 모래먼지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 표현하는 거야. 작은 거. 자, 눈이 조금 왔어요.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비가 조금 왔어요. 우박이 조금 왔어. 먼지가 들어왔는데 그걸로 돼지가 죽었다. 보상해주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좀 풍수, 설, 지진 이런 애들은 어쨌든 큰 거잖아요. 규모가. 그런 큰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상, 피해가 있었을 때는 보상을 해주겠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애들도 여러분이 자연재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얘네들 굉장히 미미한 애들. 조금 바람이 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돼지가 죽었다. 이건 보상 안 해주겠다. 그 표현합니다. 다만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자, 얘가 뭐예요? 축사가 그죠? 축사가 풍수, 설, 지진을 위해서 직접 파손돼요. 생긴 손해. 자, 이 태풍이 지금 이제 불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축사가 무너졌어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바람과 비가 들어오죠. 그럼 그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돼지가 폐사했죠.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죠. 그런 의미. 그다음 추위, 설응, 얼음.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뭘로 인해서 자, 설에 우리가 눈이 오면 춥죠. 그럼 눈으로 인해서 생긴 보나하지만 그냥 평소에 조금 추웠는데 뭐 또는 서리가 좀 있었는데 얼음 얼었다고 해서 그건 안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눈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자, 이런 전기시설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자, 방제 또는 피난처 사료 공급, 소드 예방에 의해서 경과하면 필요 안 있죠. 이거 다 당연한 거. 당연한 안전조치는 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자가. 그 다음에 자, 모돈. 자, 모돈의 유산으로 태아 폐쇄. 지금 이제 우리 태아는 아직 분만하지 않은 태아는 보상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돼지는 도난, 행불 안 해주죠. 자, 가금. 아까 방금 내용 똑같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 그 다음에 가금류니까 산란, 성장, 그 다음에 도난, 행불 안 해주죠. 자, 말 보겠습니다. 말 보시면 안전대책. 자, 계약자의 기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번식 장애 안 해주고요. 자, 말에서 기표, 자, 얘는 해당이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치료 되고요. 그 다음에 봐보시면 연구. 자, 이런 내용 아까 똑같죠. 자, 도난은 안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에는 주계약에서 질병 보상하잖아요. 다만 어떻게 신규 관료부터 1개월 내에 질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자, 정모 보겠어요. 정모. 자, 안전대책 공통이죠. 이것도 공통이죠. 자, 독극물. 자, 예가 치료행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표. 자, 그 다음에 연구. 자, 똑같고요. 자, 우리 정모. 자, 이거. 자, 정모는 뭐예요? 도난, 행불 안 됩니다. 정모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정모도 우리가 주계약에서 질병 보상하죠. 근데 신규 관료부터 1개월 이내에 질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런 내용. 자, 기타 가축. 방금 이 내용, 기타 가축. 얘는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돼지. 그리고 누구하고? 즉, 가금류. 자, 공통이에요.
내용 공통 같습니다. 자, 여기요. 자, 다만, 자, 여기 봐볼게요. 자, 6부 여기. 자, 양이에요, 양. 양이 폐사에 있는데, 자, 몸무게 10kg 미만. 자, 한 마리에, 자, 무게가 10kg 미만 있다. 이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벌입니다. 우리가 벌은 벌통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벌통 봐보시면, 자, CCD, 벌떼 폐사장애, 농양, 미론수에, 항화현상. 자, 이거 항화현상.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사장애, 소음, 전자파로 인해 발생한 손해. 즉, 꿀벌의 손해가 없는 벌통. 즉, 벌통만. 즉, 안에 있잖아요. 벌은 아무렇지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벌통만 손해가 입은 거예요. 자, 이건 보상해주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벌통만의 손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항화현상. 이런 것. 지금 여기서 봐보시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벌. 이런 CCD, 항화현상, 공사장소 이런 거 발생한 손해. 즉, 공사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벌들이 피해 있다. 막 이런 것들은 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행불 안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축사. 네, 축사 봐보시면. 자, 잠깐 쉬었다 축사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